네, 배국의 시사일번지 2부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꽉 막혀 있는 여야 관계, 뭔가 좀 창의적이고 신선하고 그런 해법은 없을까요? 잘못하다가는 5년 내내 이런 대결 국민들이 봐야 될 텐데 지금 그럴 때냐? 물가, 환율, 경제, 수출, 코로나, 민생이 지금 이런 것을 두고 볼 상황이 아닌데 말이죠. 2부에서 좀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전하는 말씀 듣고 곧바로 돌아올게요. 여야 관계 좀 더 짚어보고 다른 이슈로 넘어가죠. 지금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 때문에 사실은 모든 것들이 다 막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일단 민주당의 생각은 가장 큰 차이가 거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 여당에서 이것은 뭐 정당한 수사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정적이 아니라 도적을 제거하기 위한 수사다. 권성동 원내대표 그렇게 얘기를 하지요. 그렇지만 이재명 대표는 야당 탄압 정적 제거 이렇게 봅니다. 이런 데다가 국가 역량을 소모하지 말고 민생 개선에 주력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래?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수사 당하면 대선 때 그렇게 논란이 됐던 김건희 여사 부부는 그러면 잘하고 있느냐? 지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진복 정무수석은 우리 여사님에 대해서 지난 정부에서 2년 동안 할 만큼 했잖아요. 뭐가 또 나온다고 또 하자는 얘기입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다 우리는 탈탈 다 털렸다 이런 얘기인데, 현근택 대변인 정말 공정하게 양쪽 다 털었다고 보십니까? 뭐 공정하다고 생각하면 아마 국민들의 지금 여론조사 지난 뭐 추석 때 보면,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 결과 공정하냐, 공정하지 않다는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죠. 그다음에 특검해야 되냐, 해야 된다는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대부분 여론조사 결과가 그렇거든요. 그건 뭐냐면, 그러니까 뭐 죄를 짓으면 처벌돼야 된다, 뭐 그건 맞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보기 납득할 수준이라 되거든요. 근데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기소가 지금 된 두 가지, 그러니까 공직선거법도 보면 안다 모른다, 뭐 해법 받았다 안 받았다, 주관적인 판단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그런 걸 아마 방송에서 얘기했는데 기소된다 그러면 아마 여기 나와서 우리 하는 패널들 아마 나만 할 사람이 없어요. 저도 뭐 얘기하다 실수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왜 저를 봐요? 왜 저를 봐요? 왜냐하면 우리도 방송하다 보면 아니 뭐 그거 뭐 실수를 약간 착각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 가지고 기소까지 하는 건 말이 안 되고, 지금 이제 성남 FC 문제가 제일 큰 건데, 아시겠지만 이제 성남 시민구단이 예전에는 1화라고 굉장히 축구를 잘했어요. 네. 근데 이게 1화가 나가면서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민들의 세금으로 부어야 되는데 또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때만 해도 조금 됐어요. 성남이 뭐 좋은 선수도 뭐 황이 또 이런 뭐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됐는데 이게 최근에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그 더 이상 시민 세금이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그러거든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면 기업을 유치하거나 좀 인허가를 내주면, 우리가 뭐 아파트 인허가 내줄 때도 보면 공원을 지어달라 할 때도 있고, 뭐 동사무소 지어달라, 체육관 지어달라 할 때도 있는데, 그걸 어찌 보면 광고비로 받은 거예요. 근데 이거를 마치 이재명 당시 구단주 개인의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서 받은 거다, 그래서 제3자 뇌물이다, 이렇게 보면 그 돈이 어디 쓰인 겁니까? 시민 구단에 쓰인 거예요. 시민들의 세금 대신 쓰인 거거든요. 이런 것까지 뇌물로 기소하면은 앞으로 아마 지자체들이 기업에서 무슨 뭐 후원을 받거나 아니면 무슨 인허가 해주면서 뭐 공원이나 학교 짓거나 다 뇌물로 걸린다고는 말이 안 되는, 제가 보기에 기소라고 보입니다. 근데 장윤미 변호사, 네. 이재명 대표가 그 경찰 수사를 받았는데 무혐의로 끝난 것을 다시 이제 검찰이 네. 수사하도록 해가지고 기소를 했잖아요. 네. 거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그 경찰한테 물어봐라, 네. 왜 바꿨는지. 근데 왜 그렇게 된 거예요? 어제 행안위에서 예. 그 이제 경찰청장한테 질문을 했어요. 무슨 사정 변경이 있었길래 불송치했던 거를 다시 혐의가 있다라고 해서 검찰로 보낸 거냐라고 했을 때, 관련자의 진술 번복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거기에 부합하는 증거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언론 보도를 보면, 그러면서 더 구체적으로 경찰청장이 이야기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언론 보도를 보면 무슨 공문서가 나왔다. 그러니까 두산이 그 당시에 성남시청 측에 보낸 뭔가 우리가 병원 용지를 다른 용도로 쓸 수 있게끔 할 필요성이 기업으로선 있다라고 보낸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 이런 식의 법의 잣대면 저는 개인적으로 적극 행정은 하지 말란 소리예요. 이게 기본적으로 틀거리는, 일단 성남시장이 본인이 결제를 해가지고 돈을 뭐 받도록 한 거를
제3자인 성남FC에 가도록 했기 때문에 이게 제3자 뇌물수수 아니냐. 뇌물죄와 제3자 뇌물수수가 다른 거에 가장 큰 판가름은 부정청탁이 있었는지 여부인데 저는 어제 경찰청장의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이건 부정청탁이 제대로 입증이 좀 안 된 것 같다라는 사실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미르 재단과 계속해서 비견해서 많은 분들이 말씀 주고 계시는데 그때 롯데도 면세점 사업을 해야 되는 그런 동인이 있었죠. 삼성도 경영권 승계의 이슈가 있었습니다. 포괄적으로 대가성을 인정하고 있는 게 판례이긴 해요. 그렇다면 그 당시에 돈이 흘러갔던 제3자라고 지칭됐던 이 최순실 씨가 좌지우지했던 그 재단들 성남FC랑 비견될 수 없습니다. 성남FC는 시민들 것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광고비가 집행됐다고 해서 이걸 뇌물로 우율한다?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애초에 이걸 더는 들여다볼 여지가 없어서 불송치 결정을 경찰이 한 게 맞고 정권이 바뀐 뒤에 더 들여다보라는 뭔가의 어떤 상황에 따라서 입장이 바뀐 게 아니냐. 번복됐다는 그 진술도 번복이라는 게 얼마나 사실관계를 뒤집을 정도로 번복이 있었겠습니까? 부합하는 증거 이거 수도 없이 증거물로 확보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최근 일도 아니잖아요. 전 공소유지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 계속 된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 성남 FC는 뭐 두 변호사님들이 잘 설명하셨으니까 그런데 저는 지난번에 선거법 관련해서 공소시효 9일을 예. 내세워서 검찰이 무더기로 기소를 했잖아요. 특히 허위사실 공표 뭐 이런 거. 근데 과거에 대선 이후에는 대선끼리 맞붙었던 후보들 간에 주고받았던 얘기, 고소고발. 예. 이런 거는 소를 제기한 쪽에서 취하를 하는 방식으로 사실은 선거 후에는 다 그런 건 덮었죠. 그게 정치였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러면 뭐 실정법 위반을 명백히 있는 거를 그러면 뭐 덮자는 얘기냐. 정치적인 공방 가운데 나왔던 거 이런 거는 사실 그 정치의 실종이라는 게 전 그래서 그 당시에 검찰이 9일 공소시효 이 얘기를 할 때 정말 그 전가의 보도라는 얘기 하지 않습니까? 과거에 정경심 그 조국 교수의 부인 정경심 교수에게 사문서 위조 혐의 내세워서 그 청문회 하는 날 저녁에 기어이 기소를 한 걸 보고 이건 정말 기소권 남용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공소장 다 변경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의 경우도 사실은 다른 거는 뭐 제가 뭐 변호사 법률가가 아니니까 얘기 안 드리겠습니다만 예. 이 선거법 위반을 내세워서 그렇게 무더기로 기소한 거는 정말 정치의 실종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확실한 범죄 혐의가 있거나 또는 누가 봐도 이런 정도면은 용납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면 선거 과정에서 있었던 고소고발은 취하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정치 회복을 위해서 좋다. 장성철 소장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선거법과 관련해서는 전 그런 생각인데 지금 이재명 당대표가 받는 여러 가지 의혹들은 다 성남시장 시절에 있었던 개인적인 비리와 의혹 아니냐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 네. 계속 수사가 진행돼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선의로 행정을 했더라도 부정한 청탁을 통해서 제3자가 이익을 봤다면 이것은 제3자 뇌물 공여로 처벌받을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 판례들이 있고 지금 앞에 계신 두 변호사님께서 워낙 법률적인 전문가이시니까 설명을 잘 해주셨지만 그런 행정과 그러한 사법적인 문제는 별도로 생각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하는 공무원이 있어요. 장애인단체를 도와주고 싶어요. 그 장애인단체에다가 저한테 부탁을 해온 한 기업체에다가 여기에 후원을 해주면은 당신 내가 용도 변경해줄게. 나는 돈을 안 받았고 장애인단체에 후원을 했더라도 이 기업체는 처벌받을 수 있다니까요. 저도 처벌받을 수가 있고 왜냐면요. 공무집행, 행정은요. 공정해야 되거든요. 어떠한 내가 받은 이득이 아니더라도 내가 어떤 쪽에 이득을 준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처벌받을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다른 장애인 단체는 왜 안 도와줘요? 이 특정 장애인 단체만 왜 도와줍니까? 공정하지 않은 거죠. 돈에 좌우되는 행정은 처벌 대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일단은 이제 혐의 사실이니까 저도 좀 말씀드리면 사실은 2017년까지는 대선 끝나고 나면 양측에서 다 합의 취하했었어요. 근데 2017년부터 그렇게 안 되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저도 경험을 해보니까 저도 이제 고소관리형을 당했는데 경찰에서 다 불송치했거든요. 그걸 국민의힘에서 이의 제기를 하더라고요. 예전에 이의 제기까지는 안 했거든요. 왜냐하면 그냥 경찰에서 끝나면 끝나는 건데 물론 나중에는 잘 됐습니다만 그래서 이게 지금 과거처럼 안 가고 있다. 그래서
사실은 선거 끝나면 뭐 대부분 어찌 보면 선거법 관련된 것들은 뭐 아주 심한 거 아니면 왜냐하면 선거법이라는 게 취하해 준다고 해서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친고죄가 아니니까 그렇게 해결되어 왔는데 그것도 정치의 실종인 것 같고 지금 뭐 FC 얘기 계속 하시는데 FC는 좀 이따 부단이 성남이에요. 부단이 성남이기 때문에 개인 법인격체가 민간 다르잖아요. 기업이 아니죠. 그럼요. 장애인단체 민간단체하고 다른 거죠. 왜냐하면 FC는 기본적으로 시민구단이었죠.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돈 들어가는 게 시민의 돈이 들어가는 거죠. 장애인단체는 시민 돈이 안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은 정치적 이득을 받았잖아요. 나는 아니 그거를 시민의- 정치적 이득이라 그러면 아니 나는 시민의 세금을 아껴가지고 나는 이런 식의 성남 FC에 지난번에 홍준표 경남지사 할 때요. 그때도 경남 FC가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네. 망망해가지고 기업들한테 받은 돈이 수십억 대요. 그 용도 오원- 변경했어요. 아니 그건 모르죠. 그렇지. 구체적으로 찾아봐야죠. 그 부분은 왜냐하면 대한민국 관내 단체들이 그러니까 부정한 청탁을 했냐 아니, 안 그러니까 했느냐. 아니 용도 변경을 부정한 청탁이라고 하면 안 되죠. 아니 두산건설이 지금 70억에 사가지고 지금 거기가 1조 아니, 원 결과론적이죠. 그런 아니 분당에는 그런 기업 많죠. 거기 자. 되게 좋은 땅이었죠. 다른 이슈 합시다. 네. 사실 이제 아까 제가 좀 정치의 상상력, 창의력 이런 게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검찰총장 출신이 대통령이 됐을 때 많은 사람들이 아이고 5년 내내 수사만 하겠네 이런 얘기들 했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창의적인 거죠. 그리고 정치는 좀 문외한일 줄 알았는데 정치를 더 잘하네. 이런 생각이 좀 나오도록 해 주었으면 국민들이 더 지지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듭니다. 근데 지금 뭐 계속 수사에 집중하고 또 전 정권 들여다보고 이렇게만 하니까 아이고 거기서 못 벗어나는구나 이런 생각하는 거죠. 수호천사님, 백운기님, 검찰청과 경찰청에 로봇 청소기하고 공기청정기 놔두리 하겠어요. 하도 먼지 털 듯 많이 터니까. 예, 제가 치킨 쿠폰하고 화장품을 드리는데 이것은 뭐 그쪽에서 알아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수호천사님, 저희가 준비한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밍밍쿠마님도 선물 드리겠습니다. 이 정부 5년은 전 정권이 농사지은 밭 갈아엎다가 풀 한 포기 못 심고 끝날 듯요. 그래요. 그래서는 안 되죠. 좀 생산적이고 창의적이고 신선한 그런 정치 기대해 보겠습니다. 외국에 한번 나갔다 오면은 또 좀 생각이 달라지잖아요. 이번에 갔다 오면 좀 달라지면 좋겠어요. 글쎄요. 그랬으면 좋은데 이번 사실 다자외교 무대거든요. 그리고 영국도 가면 사실 뭐 대접 제대로 못 받을 겁니다. 아침에 제가 본 뉴스 보니까 500여 명의 정상급 뭐 조문 사절단이 온다는데 다 버스 타고 글쎄요. 들어가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바이든만 뭐 아마 비스트 끝까지 고집해가지고 관철을 했다. 그게 뉴스더만요. 그 뭐 국력이니까. 하여튼 가면 영국에서는 뭐 1대1로 만나는 건 상상할 수 없는 거고 그렇죠. 유엔총회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의 경우는 그래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 동행하는 게 별로 할 일이 없는데 뭐하러 가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마지막에 아마 캐나다 방문을 붙이긴 붙였던데 뭐 아까 앵커 말씀처럼 대통령이 사실 밖에 나갔다 오면 우리가 지금 얼마나 위기인지 다른 나라들은 얼마나 지금 우리를 어떻게 보면 압박을 하고 있는지 사실 뭐 조금 말씀드리면 IRA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미국의 인플레이션 리덕션 액트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지금 전기차 미국에 생산되는 기업만 뭐 보조금 주겠다. 이 뒤끝이 지난번 낸시 펠로시 왔을 때 냉대했던 거 우리가 지금 얻어맞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소리냐? 미국은 법안 만드는데 행정부가 의뢰하거나 이런 거 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의회에서 모두 다 요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정치라는 게 사실 아무것도 아닌데 나비효과 같은 게 예. 엄청나게 큰 파장. 근데 그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이번에 윤 대통령이 갔다 와서 앵커 말씀처럼 진짜 세계가 얼마나 지금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지 좀 보고 와서 뭔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저도 기대합니다. 그래요. 이번에 또 유엔총회 기조연설도 있고 또 방금 전에 윤경호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세계 각국의 지도자들이 다 참석하는 영국 요왕 장례식이면 또 거기에 우리나라 대통령 빠지는 것도 그러니까 뭐 가는 것 좋죠. 근데 이제 김건희 여사가 가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그것도 야당 내에서도 그걸 왜 가냐 하는 사람이 있지만 또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꼭 가야 될 자리다 이렇게도 얘기합디다마는 장윤미 변호사는 네.
김건희 여사 간다고 그러니까 좀 걱정되죠? 저는 좀 걱정이 돼요. 뭐가 예, 걱정되세요? 네, 가시는 것까지는 뭐라고 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유엔 총회 원래 부부로 이제 정상들이 각각 이제 외교 무대에 선다고 하니까 그걸 뭐 우리나라만 예외를 가져가자라는 건 아닌데 저는 김건희 여사가 항상 뭐 항상은 아니죠. 한 번 나가셨으니까 이게 나토 이 회담 때도 이 너무나 큰 그 고가의 브로치 저는 그렇게 비싼 브로치는 태어나서 처음 봤는데 그것도 뭐 빌렸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걸 누가 믿겠어요. 김정숙 여사도 하셨어요. 비싼 거. 그래서 이런 아, 거를 이런 구설에서 해명이 안 되고 있는데 또 외교 무대에 나간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인터넷에 떠돌고 있는 뭐 짤이라고 하나요? 근데 너무 또 이 제클린 케네디를 그대로 모사한 듯한 제스처와 머리 헤어스타일과 이런 의상들 국민들 보시기에 별로 좋지 않아요. 이런 부분들 의도가 없었다고 보기엔 너무 여러 차례가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본인을 돋보이게 하기 위한 거 아니냐라는 의구심이 계속 있고 거기에 개인 지인을 대동해서 나갔다는 거에 대해서도 의혹 해명이 제대로 안 되는데 또 나간다? 많이 걱정되죠. 가는 것은 이제 확정이 됐고 이번에는 가서 좋은 성과를 거두고 와야 될 텐데 장성철 소장 만약에 김건희 여사한테 어드바이스를 한다면 어떤 말씀을 해주겠습니까? 제가 참모라면 이번에 가지 마시고 포항에 가셔가지고 정말 우리 뭐 포항 해병대 분들 그리고 거기서 여러 가지 피해 난 것에 대해서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분들 좀 여러 가지 밥도 좀 해주시고 빨래도 해주시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시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추석 연휴 때 여론조사를 보면 김건희 여사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잖아요. 이번에 나가셔더라도 부정적인 관심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십성 관심. 이번에는 팔찌 했네 안 했네 목걸이 했네 안 했네 이거조차 상당히 대통령에게 부담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좀 걱정스러운 게 대통령의 외교적인 성과가 김건희 여사에 대한 사소한 관심 때문에 또한 사소한 실수 때문에 덮여질까 좀 두렵습니다. 예. 안 가셨으면 좋겠는데 가실 거면 외교부와 대통령실에서 정말 이번에 철저하게 준비해가지고 여러 가지 실수 안 나오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반드시 가셔야 된다라고 얘기한 걸 놓고 또 가서 실수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얘기했을 거야. 그러진 않을 것 그러겠어요. 같고요. 그냥 뭐 원래 가는 게 정상이죠. 근데 이제 지난번에 가서 문제가 많이 생겼는데 저는 뭐 성과로 보여주면 된다고 봅니다. 지금 윤 의원님 말씀처럼 사실 전기차 문제가 제일 아킬레스거든요. 그러니까 캐나다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히려 유엔 총회라는 거는 다자부대이기 때문에 차라리 그냥 워싱턴 가서 낸시 펠로시 한번 만나고 어찌 보면 이제 의회 지도자들도 만나서 이 부분이 사실은 의회에서 풀 수밖에 없거든요. 미국 의회에서 그런 식의 어떤 성과를 내면 된다. 그러니까 가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라고 보는데 가서 논란을 일으키지 않는데 근데 사실 이번 이 전기차 문제는 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미국 중간선거 앞두고 있고 우리나라만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다 뭐 바이오 쪽, 반도체 쪽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지난번에 왔을 때 못 만난 게 참 어찌면 아쉬움이 있는데 그래도 최선을 다한다 그러면 워싱턴 가서 한번 만나시라. 저는 그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우리 기업들이 참 난감한 게요. 반도체가 이미 사이클상 특히 메모리 반도체는 지금 하향 곡선을 긋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가 미국에 대규모 투자 약속했잖아요. 바이든이 올 때 얼마나 바이든이 그러니까요. 입이 그냥 귀에 걸려서 갔습니까? 근데 그거 우리가 이렇게 뒤통수 맞았다고 해서 투자 처리하겠다? 이렇게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정말 냉혹한 현실인지를 봐야 되는데 글쎄요. 그 기업 일이고 이건 뭐 대통령이 나설 일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설마 그러지는 않겠죠. 네, 아무쪼록 이번에 순방 가서는 다른 얘기 안 나오게 좀 잘하고 프로다운 모습 좀 많이 보여주고 아까 우리가 기대했던 것처럼 세계가 얼마나 엄혹하게 돌아가는지를 직접 느끼고 돌아와서 좀 창의적이고 새로운 방식으로 정치도 풀어가고 그런 순방이 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잠깐 이 내용 좀 살펴보죠. 지금 이제 새로운 원내대표 선출을 놓고 국민의힘이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는데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을 추대하느냐 아니면은 선출을 하느냐. 장성철 소장 보시기에 추대 가능성도 있다고 없어요. 보십니까? 왜냐하면은 이용호 국회의원이 예. 본인이 이제 원내대표 선거 나가겠다고 했어요. 그럼 나가겠다는 사람이 있는데
이건 경선을 해야죠. 추대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호영 원내대표 전 원내대표 겸 비대위원장이 본인이 좀 추대받기를 원했는데 이것은 좀 불가능해졌다라고 보여지고요. 다른 분들도 몇 분 더 나갈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여기서 대통령실의 의사와 의지가 얼마나 좀 반영이 되는가, 대통령실에서 원하는 사람이 원내대표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을 의원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정말 관전 포인트가 너무 많을 것 같아요. 만약에 선출을 하면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이 출마할까요?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단기간에 원내대표의 역할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정기국회 때 법안 처리해야 되고 예산 처리해야 되잖아요. 새로운 원내대표가 안 해봤던 분이 와가지고 현안 파악을 해서 여야 협상을 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김기현 전 원내대표나 주호영 전 원내대표 경험 있는 같은 분, 사람들이 경험 있는 분이 3개월 정도 단기간 이번 정기국회 딱 끝내고 하는 게 맞다라고 좀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왜 짧게만 한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원래 이제 임기는 권성도 원내대표 임기는 내년 5월까지인데 일단은 전당대회라는 변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뭐 당 대표라든지 최고위원 나가고 싶어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번에 선출되면 자녀 임기만 하는 겁니까?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그렇진 않은데 일단은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 주호영 원내대표가 나가서 추대 받았다 그러면은 내년 5월까지 나 할게라고는 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냥 이번 정기국회 제가 잘 마무리하고 내년 1월이나 2월에 새로운 원내대표 뽑겠습니다. 그렇게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누가 어떠한 형식으로 어떻게 되느냐가 상당히 국민의힘 권력 지도에 큰 바로미터가 될 수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오늘도 많은 분들이 의견 보내주셨는데요. 아까 당첨자 3분 소개해드렸고요. 또리님, 우리나라는 수사도 판결도 현재 정부가 어떻게 보느냐에 달려있는 것 같아서 완벽하지 않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수년간 털리는 것 같은데 살아남으면 성공한 정치인이 되는 거죠. 그렇죠. 뭐 또 그런 뭐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니까. 예. 보랭몰님, 비싼 걸 하든 말든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해명의 문제지요. 김건희 여사 보석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하여튼 이번에는 이런 얘기 안 나와야죠. 또 이런 글도 주셨네요. 장성철 소장님, 지난번 정기남 삼행시 정말 멋있었는데 이번에는 백운기 삼행시 한번 해보시죠. 뭐라고 그랬는데 왜 그래요? 아, 저 기억도 안 나요. 그분 이름도 기억도 안 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한번 해봐요. 백운기 삼행시. 띄워주세요. 그럼. 마음에 들면 내가 저 쿠폰 드릴게요. 백문이 불여일견입니다. 아이고. 운이 좋습니다. 백무기 앵커님과의 방송은 기. 정말 기적과 같은 일이 저에게 벌어졌습니다. 백운기 화이팅! 아이고 재미없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정기남 삼행시 제가 전해 들었는데 아주 재미있게 잘하셨다고. 네. 기억이 안 난다니까요, 앵커님. 네, 정기남 교수가 또 글도 보내셨습니다. 처세의 달인 장성철 화이팅입니다. 제가 국회에 있을 때 항상 즐겨 보던 책 이름이 아부의 기술이라는 책입니다. 꼭 여기 시청자분들도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거 중요해요. 네. 아 왜 꼭 아부라 그럽니까? 유연한 대처 얼마나 좋아요. 상황에 따라서. 최고의 처세는 근데 정직한 거예요. 예, 좀 정직한 게. 정직하게 기억이 안 난다고 아까 했습니다. 예. 우리 장성철 소장 또 이렇게 정기남 교수한테 힘을 주셔서 정기남 교수께서 또 사흘간 잘 해주신 것 제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또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백운계 시사 1번지는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갑니다. 오늘 당첨되신 분들은요. 그 유튜브 쪽에 더보기 보시면 연락처를 남기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쪽으로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윤경호 MBN 논설위원, 현근택 전 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장윤미 변호사 네 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뵙겠습니다. 여기는 KBC 여의도 광역방송센터입니다.